연세 대학은 좀 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도 좋잖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 가면 서울대지.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은 자신에게 지나치도록 가혹하게 굴어서 자신을 학대하게 돼요. 좀 더 좋은 대학에 다니는 나, 좀 더 부잣집 아이였으면 하는 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불행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자.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 세 번째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명상록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요. 나를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이거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한 삶은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부검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20대 남성이 스스로 고의적으로 사망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유서를 읽게 됐는데 여기에는 본인이 너무나 못나고 못생겼고 키가 작고 또 뭐 좋지 않은 대학을 다니고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슬퍼하면서 한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을 보게 됐고 부모님이 유서를 읽으면 어떤 마음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벌써 20년이 됐네요. 군대 갔다 온 지가. 제가 군의관이라 되게 군대를 늦게 갔는데 그때 부검하는 군의관이라서 전국의 팔도를 부검하러 다녔죠. 그때 기억에 남는 거는 백령도가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해변이 있어요. 거기 원래 못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그때 부검하러 들어가서 이제 지휘관께서 뭐 거기에 있는 시설을 다 둘러볼 수 있게 부검 후에 해주셔서 여러 기억이 남는데 그때도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카투샤였어요.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좋은 대학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잘생겼었어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졌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고의적 사망을 했는데 자신의 사망을 촬영을 했어요. 또 그 비디오 카메라로. 그래서 나는 못났지만 여자친구가 평생 후회했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이거를 여자친구한테 보내달라. 유서에 쓴 거야. 보내주겠나요? 절대 안 보내주죠. 아무도. 이 존재조차도 얘기 안 했는데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가니까 그때 그 기억이 많이 납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명문대를 다녔는데 너무나 황망한 일이죠. 근데 그때도 그 유서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굉장히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거는 뭐 인생에 있어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뭐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또 그게 나를 위한 발전의 원동력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건데요. 많은 분들은 자신에게 지나치도록 가혹하게 굴어서 자신을 학대하게 돼요. 그러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두 예에서도 본인을 용서하지 않고 관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보다는 다른 나, 예컨대 뭘까요? 좀 더 부잣집 아이였으면 하는 나, 좀 더 키가 크고 잘생기고 좋은 대학에 다니는 나를 끊임없이 이상향으로. 근데 이건 사실 고칠 수 없는 일이고 바꿀 수 없는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불행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자, 나에게 관대해지자, 나를 소중하게 여기자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생각나는 예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19살 여학생이 제 부검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어요. 친구들이랑 3명인가 4명인가 해서 왜 막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잠잘 수 있잖아요. 자취집에서. 1학년이고 그때가 5월인가 6월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기가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안 지난 아직 6월이었나 봅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서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3, 4명이 같이 잤는데 한 명이 죽은 거예요. 경찰이 당연히 출동하죠. 검시 시스템상. 그리고 안 할 수 없잖아요, 부검을. 근데 전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왜 죽었는지. 어떻게 알았냐? 특유의 피부 병변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병을 얘기하면 특정될 수 있으니까 희귀병이라 이 병은 20대 때 사망하는 거예요. 약이 없는 병이에요. 이 아이는 근데 사연이 있었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냐? 이 아이는 지방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 아이의 부모님은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좀 이상하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전국에 있는 유명 대학교 병원,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교 병원을 한 번쯤은 갔다 왔다고 해요. 그래서 약이 없는가? 그랬더니 약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된다. 늦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을 일단 먹여보고 그 다음에 좀 지내보자. 그랬어요. 막내였어요. 이 아이를 자기의 품 안에서 오랫동안 예뻐하면서 키워야겠다.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이 여학생의 꿈이 있었어요. 연세대학교를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연세대를 가려면 뭐 3년에 한 명 정도 초특급 레어 뭐 이런 정도 돼야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말렸고 아예 안 된다. 공부 열심히 하지만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가까운 데서 그냥 오랫동안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원했는데 이 아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요. 그래서 수능을 봤는데 대박이 터지긴 했는데 연세대학은 좀 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도 좋잖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 가면 서울대지.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붙은 거예요. 서울에 와서 새로운 사람들과 즐거운 일상을 나누게 되고 이런 걸 싫어했는데 근데 그만 6월 달에 입학한 지 한 3개월, 4개월 만에 그만 사망하게 된 거예요. 1학년 때.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저는 이제 보자마자 알았지만 일단 부검 영장이 떨어졌고 또 혹시 뭐 약독물이라든지 이런 걸 검사를 해야 되겠잖아요. 부검을 했는데 부검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뇌혈관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뇌를 검사할 때 뇌 전체를 보게 되고 뒤집어서 보게 됩니다. 뇌를 뒤집으면 혈관이 있어요. 그 혈관은 되게 심장혈관보다 오래 버텨요. 담배를 펴도 그래 뭐 그래도 이제 나빠지긴 하지만 근데 이 여학생은 한 80세, 90세 담배 피는 살찐 할아버지보다 안 좋은 거예요. 뇌혈관이. 심장혈관은 당연히 사망 원인이었고요. 근데 제가 왜 놀랐냐면 이 머리로 어떻게, 이 혈관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이 아이는 아마 필사적이었을 거야. 그리고 이 아이가 부모님이 올라오셨는데요. 혹시 따님이 병을 알고 있었느냐고 여쭤봤더니 얘기를 한 적은 없었대요. 근데 요즘에 젊은 학생들은 당연히 알지 않았을까요? 예.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금방 위키피디아에 연결되고 해석해보면 금방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래도 끝까지 자신의 꿈 아마 알았을 거예요. 기대여 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근데 좀 더 빨리 갔어요. 근데 끝까지 이렇게 자신의 뭐라고 삶을 위해서 내 주어진 걸 보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관대하게 생각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니까 끝까지 자신의 꿈을 위해서 노력한.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얘기를 부모님께 해드렸어요. 이게 부검을 했더니 사망 원인은 이렇고 뇌혈관이 굉장히 많이 이 병의 특징이 혈관이었는데 이 정도로 많이 돼 있더라. 근데 따님이 정말 소중하게 삶을 사신 것 같다. 헌신적으로 열심히 사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이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따님을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것 같다. 진짜 열심히 사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마 이분이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그냥 거기에서 멈추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랬다면 아마 본인의 마지막 끝까지 소중한 삶 그리고 즐거웠던 친구들과의 대화를 그런 거를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어두운 세월 속에서 자신만 한탄하다가 그냥 끝났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삶이란 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당장 어떻게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130세 기네스북에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사랑해주고 물론 내가 일을 좀 더 잘하고 싶다. 그럼 자신한테 조금 더 자극을 주는 걸 할 수 있어도 남한테 욕 들어먹으면 어떠세요? 기분 안 좋죠. 남한테 욕하면 어때요? 나도 기분 안 좋아요. 내가 나한테 욕하고 학대하면 내 자신이 다치고 마음이 아픕니다. 내 자신 소중하게 하고 조금 더 힘을 내주는, 힘을 북돋아주는 이런 걸 해야지. 친구도 이런 경우 있죠. 되게 똑같은 걸 봐도 그랬니? 참 마음이 아팠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고 넌 그런 거 같고 그러니 뭐 두 친구 다 매력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정이 가는 친구는 조금 더 나에게 힘을 주는 친구잖아요. 내가 내 자신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그 아이처럼 우리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좀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조금 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